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의 이면을 읽어주는 남자 송강호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요. 저도 일요일 하루만큼은 좀 편하게 쉬고 싶었지만 금요일장이 끝나고 삼성전자 움직임 때문에 내일장 걱정하시면서 불안해하실 우리 주주님들이 워낙 많으실 것 같아서 자, 오늘도 이렇게 마이크를 좀 켰습니다. 자, 금요일 삼성전자는요, 장중에 28만 5천원까지 올라가면서 5% 안팎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주주환원 공시가 발표된 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정규장은 28만 1,500원에 맞췄지만 이후 넥스트장에서요, 매물들이 빠르게 나오면서 27만원대까지 내려왔고 중간에는 26만 6천원대까지 이렇게 밀리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주말 사이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역대급 주주환원이라더니 왜 발표하자마자 빠졌느냐, 삼성전자가 결국 시장이 원했던 답을 내놓지 못한 건 아니냐, 그러면 월요일에는 이 매물들이 또 얼마나 이렇게 나오는 거냐, 자, 이런 걱정들 다들 똑같이 하실 겁니다. 자, 저는 오늘요, 이 공시가 무조건 좋은 공시였다라고 이렇게 포장할 생각도 없고요. 반대로 금요일 저녁 주가가 빠졌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번 주주 환원 전체를 악재라고 몰아갈 생각도 없습니다. 자, 금요일에 왜 5% 가까이 올라갔던 주가가 이렇게 밀렸는지, 그런데 정작 그날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포지션을 잡았는지, 그리고 내일부터 시장이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 매수 물량까지 같이 다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도 반납하고 내일장 걱정 때문에 불안해하실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 촬영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영상 시작 전에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짧게 하나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움직임이 여기서 끝날 흐름이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은요, 댓글에 자, 이렇게 반등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다 남겨주셨으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금요일 삼성전자가 왜 그렇게 빠졌는지부터 이거부터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금요일 오전에 나왔던 기사부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100조 플러스 알파. 자, 이처럼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제목부터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주주환원 규모가요, 90조에서 110조까지 예상된다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와줬고 시장에서는요, 여기에 100조 플러스 알파라는 표현까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금요일 아침 시장에 형성됐던 기대치 자체가 이미 상당히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대감은 그냥 말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금요일 삼성전자는요, 장중에 28만 5천원까지 단숨에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27만 8천원에서 28만원대 이 사이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자, 이 사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미 기대를 안고 들어온 신규 물량들도 있었고요. 이전에 물려있다가 가격이 이렇게 되돌아오면서 정리하려는 매물도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발표를 열어보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답과는 약간의 간극이 생겼습니다. 자, 삼성전자는요, 올해 남아있는 주주환원 재원을 약 90조에서 110조로 예상을 했고요. 3분기에는 정규 배당을 포함해 약 30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은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환원할지는 2027년 1월 이사회에서요,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 규모가 작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요, 시장의 기대가 그보다 먼저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장 대규모 자사주 소각처럼 조금 더 강하고 구체적인 답을 기대했던 자금들 입장에서는요, 자, 이렇게 발표를 확인한 순간 차익을 챙길 이유가 생겼고요. 하필 그 자리가 28만원대 매물과 맞물리면서 NXT에서 매도가 빠르게 출회된 거예요. 자, 주식시장이 이런 부분에서는요, 정말 빨라요. 좋은 이야기는 발표 전에 이렇게 미리 당겨서 주가에 반영을 하고 막상 발표가 나오면 기대와 조금만 달라도 바로 이렇게 계산서를 내밀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요, 금요일 저녁 하락을 주주 환원책 자체가 악재여서 이렇게 무너졌다라기보다는요, 기대감 선반영과 실제 발표 사이의 간극, 그리고 28만원대 매물이 동시에 겹친 결과를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는 반드시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시장이 이렇게 기대했던 것보다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과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 자체가 약하다라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자, 이 부분은요, 기사 제목보다 공식 공시를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자, 삼성전자의 기존 정책을 보게 되면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하는 총 프리캐시 플라워의 50%를 주주님들에게 환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말로만 이렇게 공시한 것도 아닙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2024년과 2025년에 이미 총 29조 3천억을 환원을 했고요. 그중 현금 배당이요, 20조 9천억,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8조 4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표에서 당장 대규모 소각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요,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이라는 카드를 접었다라고 보는 건 너무 빠른 해석이에요. 자, 이번 공시에도요, 내년 1월 결정할 나머지 환원 방식으로 자, 현금 배당과 자기 주식 매입 소각을 함께 고려하겠다. 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옆집 SK 하이닉스는요, 현재 40조를 소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그대로 1대1로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어요. 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8.51%, 그리고 삼성화재가 1.49%를 보유하고 있어서 두 금융계열사 지분을 합치면 사실상 10% 수준입니다. 자, 자사주를 대규모로 소각하면은 발행 주식수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들 금융사 계열의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산법 문제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이렇게 소각이라는 카드를 당장 꺼내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올 3월에도요, 삼성전자의 기존 자사주 소각을 앞두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금산법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삼성전자 지분 약 1조 5천억 원어치를 선제적으로 매각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요, 소각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대규모 소각을 결정할 때는 금융계열사 지분 정리 문제까지 같이 움직여야 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금일 공시에 소각 문제가 왜 없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 구조까지 알고 나면은 금요일에 나온 그 공시를요, 그냥 소각이 없으니까 실망, 이렇게 한 줄로 평가하기는 어렵죠. 자, 여기까지 흐름 이해되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자, 이렇게 이해됐다고 숫자 2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자, 이제 공시 해석은 잠깐 내려놓고요, 실제 금요일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요, 꽤 의외의 숫자 하나가 나옵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금요일자 삼성전자 투자자별 수급인데요, 이날 이렇게 보시면요, 개인들은 이날 240만 주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반대로 103만 주 정도를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에서도 약 176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합치면요, 금요일 하루에 279만 주를 받아간 셈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루만 보면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20일과 21일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이틀간 개인들은 827만 주를 순매도를 했고요, 반대로 외국인은 664만 주를, 그리고 기관은 218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두 주체를 합치면 약 883만 주입니다. 즉 삼성전자가요, 20일 10% 넘게 이렇게 급등을 하고 금요일 장중 다시 28만원대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개인들의 물량은 상당히 빠져나왔는데, 그 반대편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비슷한 규모로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자, 이 흐름은요, 거래원에서도 비슷합니다. 자, 거래원 보시게 되면요, 금요일에 JP모건 서울이 약 81만 주,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약 71만 주 순매수로 잡힙니다. 자, 이렇게 두 창구만 합쳐도요, 대략적으로 153만 주 정도 되네요. 자, 그래서 금요일 밤 NXT장에서 주가가 27만원까지 빠졌다는 결과만 놓고 외국인과 기관이 주주환원 체계 실망해서 전부 삼성전자에서 빠져나갔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은 실제 이 수급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역시요, 금요일에 약 37만 주 정도로 순매도였지만 금요일에 나온 거래량이 6,700만 주가 넘었다는 걸 생각하면요, 프로그램 대량 투매 하나가 주가를 이렇게 무너뜨렸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21일에는요, 프로그램이 약 451만 주 순매수였기 때문에 이틀 합치면 여전히 414만 주 순매수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그림을 조금 더 정확하게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정규장에서는요,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 부분 받아갔고요, 이후 주주환원 세부안이 공개된 뒤 NXT에서요,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반영한 실망 매물이 추가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부터는요, 금요일과는 또 다른 조건 하나가 생깁니다. 자, 삼성전자가 21일 결정한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은요, 8월 24일부터 실질 취득 기간에 들어갑니다. 취득 예정 수량은요, 대략 5,328만 주고, 자, 목적은 뭐죠? 목적은요, 임직원 주식 보상이에요. 자, 주주환원 재원과는요, 그 성격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목적과 별개로 시장 수급만 놓고 보게 되면은 장내에서 실제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하는 물량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소 신청 내역에는요, 월요일 첫 신청 물량으로 180만 주가 잡혀 있습니다. 자, 180만 주는요, 금요일 정규장 종가를 단순 적용하면은 대략적으로 5천원 안팎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공시상 하루 최대 주문 가능 수량은 약 732만 주예요.
자, 첫날부터 최대 한도를 전부 사용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월요일에 이렇게 180만 주가 들어오니까 시초부터 삼성전자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자, 이게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요. 금요일 저녁 실망 매물이 아직 남아있다면 자, 월요일부터는요, 그 물량을 실제로 시장에서 받아낼 새로운 수요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일장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요. 자, 이 공시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즉, 호재냐, 악재냐, 이거를 다시 토론하는 게 아니라 실망 매물들이 얼마나 더 나오고 그 물량을 자사주와 기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실제로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받아내느냐. 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주말에 화면 하나씩 천천히 보면서 판단하는 것과 실제 월요일 장중에 판단하시는 건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차트와 수급 보면서 중요한 대응 기준들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죠. 하지만 막상 내일 아침 9시장이 열리고 외국인들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어떠십니까? 영상에서 확인했던 그 내용들은 까맣게 있고 눈앞의 요동치는 이 호가창이 흔들려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십상입니다. 혼자서 기계처럼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한다는 건요. 현실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불안해하시면서 자, 이렇게 내동매매하지 마시고요. 저와 같이 이 기준 잡아가실 분들은요. 화면에 제 개인 연락처 이렇게 잠깐 띄워드렸거든요. 자, 여기로 삼성 혹은 숫자 3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요. 장중 수급 변화에 맞춰서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전 타점을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밀릴 때 비중 축소 타점, 그리고 다시 물량이 들어올 때 안전하게 낙하칠 수 있는 그 재매수 타점, 그리고요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목표 매도 타점까지 장중 실시간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기준을 세워드릴 겁니다. 자, 번호 누르기가 번거로우신 분들은요. 자, 이렇게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 안심 링크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자, 이거 누르시면요. 문자창으로 연결되니까 거기서 삼성 혹은 숫자 3 자, 이렇게 제가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입력하셔서 전송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 번호 일일이 귀찮게 입력하실 필요 없이 바로 문자 메시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화면처럼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개 소통방도 이렇게 운영 중에 있거든요. 자, 지금 저희 소통방 안에는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대략 3,000분 정도 계시고요. 이 소통방 안에서는요, 삼성전자의 실시간 수급 변곡점 브리핑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단기 관심 종목들도 매일 꾸준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소통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다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요, 소통방 입장 링크도 같이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려서 계좌 망치지 마시고요. 확실한 타점과 브리핑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대응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데이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고 월요일 첫 자사주 신청 물량이 180만 주라고 해서요. 시작부터 끝까지 삼성전자가 편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장중에 한번 이렇게 흔들릴 명분은 충분히 있어요. 자, 신용을 보시게 되면요. 19일에는요, 삼성전자 신용잔고가 약 64만 주 감소를 했습니다. 주가가 크게 흔들리면서 기존 신용 물량들이 대거 정리가 됐던 거죠. 그런데 20일 10%가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바로 그 흐름이 바뀝니다. 20일 신용잔고가 약 34만 6천 주가 증가했고요. 금요일에는 하루 만에 다시 100만 주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틀 동안요, 대략적으로 136만 주가 다시 붙은 겁니다. 특히 금요일 신규 신용만요, 약 448만 주가 들어왔고, 공휴일도요, 19%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을 보면요,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 신용이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는 걸 확인한 뒤 다시 따라 붙기 시작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요, 월요일 초반에 주가가 한번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서 바로 이번 반등이 끝났다라고 볼 필요도 없고요. 반대로 자사주만 너무 믿고 시초부터 무리해서 따라갈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가격대에서 들어온 물량이 많아진 만큼 시장이 한번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나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월요일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금요일에 그 나왔던 실망 매물들이 월요일에도 이어진다면 그 매물들을 누가 받아내느냐, 이 부분이고요. 이제 실제 가격에서 저희가 어디를 확인하면 되는지, 자, 이 부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일 대응에서 가격 여러 개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아래에서는요, 26만 6천 원에서 27만 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요일 공시 이후에 실제 실망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형성된 구간이고, NXT 최종 가격도 27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초반에 다시 매물이 나온다면은 주가가 27만 원을 깨느냐 안 깨느냐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그 구간에서 삼성전자 자사주 신청 물량이 실제로 체결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금요일처럼 다시 받아주는지, 자, 이 부분을 같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처럼요, 매수 주체가 살아있는 27만 원대와
매수 주체가 모두 다 빠져버려 있는 27만원은 똑같이 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은요, 27만 8천원에서 28만원대 이 구간이에요. 자, 이 구간은요, 금요일에도 상당한 거래가 쌓였고 발표 전 기대감으로 들어온 물량과 기존 매물들이 겹쳐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27만원대 여기를 지키는 것보다 28만원 부근을 다시 어떤 식으로 회복하느냐,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월요일에 자사주 집행과 기존 매수세가 금요일 실망 매물을 받아내면서 28만원대를 빠르게 회복한다면 금요일 NXT 급락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정책 자체가 이렇게 악재여서 무너진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먼저 이렇게 올라온 물량을 한번 털어내고 다시 복구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해석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규장 종가였던 28만 1,500원을 되찾은 뒤 금요일 고점이었던 28만 5천원까지 다시 넘어선다면요, 그때부터는 29만원대와 30만원 회복을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도 이렇게 같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27만원대, 자, 이 구간은요, 긴 흐름에서 끝을 이야기할 가격이라기보다는요, 최근 급반등 이후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구간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그림도 생각해 놔야 합니다. 자, 월요일에 실제 자사주 취득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도 26만원 중반대에서 받아주는 힘이 거의 보이지 않고 금요일에 섰던 외국인과 기관까지 다시 강한 매도로 돌아선다면 그때는요, 단순한 눌림만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요, 금요일 정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빠져나간 것도 아니었고 월요일부터는요, 기존 시장 수요에 실제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 수요까지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장은요, 주가가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요, 바로 겁먹고 도망칠 자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27만원 부근에서 누가 받아주고 있는지, 그리고 28만원 매물을 얼마나 빠르게 소화를 하는지, 저는요, 이 두 가지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금요일 삼성전자가요, 28만 5천원까지 올라갔다가 NXT에서 27만원까지 밀린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움직임을 주주환원 정책 자체가 악재였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하면은 정규장 수급과는 맞지 않습니다. 발표 전부터요, 100조 원 플러스 알파라는 기대가 상당히 높아져 있었고 주가도 먼저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즉각적인 대규모 소각보다 30조 원 현금 배당과 추후 결정이라는 답이 나오자 28만원대의 매물과 함께 실망 매물들이 출회된 것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내일부터는요, 15조 원 규모 자사주 취득 기간이 실제로 시작이 되면서 첫 번째 신청 물량 180만 주도 시장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공식 취득 기간은요, 8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장에서는요, 이 공시가 과연 좋은 거냐 악재냐 이걸 다시 평가할 게 아니라요, 금요일에 나왔던 이 매물 실망을 실제 매수세가 얼마나 흡수를 해주느냐, 자, 이거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장중의 흐름을 같이 확인하시면서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에 띄워드린 제 개인 연락처 여기로 삼성 혹은 숫자 3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일요일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삼성전자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장이 시작되면은 첫 번째 자사주 물량이 실제 어느 가격대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금요일에 삼성전자를 받아갔던 이 외국인들과 기관이 다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 두 가지 먼저 빠르게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트의 이면을 읽어주는 남자 송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